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요 구글 콜라보레터리, 우리가 얘기하는 거 구글 콜앱이라고 하죠.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요 파이썬의 기초, 그 다음에 파이썬의 기초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래 가지고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아주 기본적인 입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라고 얘기하죠. 함께 공동 작업하는 거, 함께 서로 협력하는 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죠. 그걸 콜라보레터리, 뭐 협력자, 조력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파이썬 코딩을 돕고자 콜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VGA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가 3D나 아니면은 아주 고성능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들을 이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CPU 기능도 담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그래픽에 대한 아주 향상된 기능을 갖고 있는 GPU, 이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사용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 접속을 해서 콜앱을 사용하게 된다면 구글 본사에 있는 GPU, 구글 본사에 있는 램, 구글 본사에 있는 디스크를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글 콜앱이라는 거는요, 구글에 내가 계정만 있다, 구글에 내가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파이썬을 구동하고요, 머신러닝이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구글, 미국 어딘가에 있는 구글 본사의 컴퓨터, 그 다음에 본체, 아까 얘기했던 GPU, CPU, 램, 뭐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구글 서버를 하나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구글 서버가 있어요. 얘는 구글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여기 한국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 일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사용자가 구글에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콜앱으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GPU와 그 컴퓨터 리소스, 컴퓨터 자원들을 내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의 모든 리소스들,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GPU, CPU, 램, 디스크를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 구글 콜앱. 그 이전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었죠. 어쨌든 구글 콜앱에서 이거를 구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요 파이썬 기본 과정을 익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글에 접속을 해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에서요 구글의 앱을 눌러주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접속을 하게 되면 언제나 새로 만들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더보기, 저는 콜라보레터리를 한번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면 연결할 앱 더보기 들어가야겠죠. 여기에서 여기다가 콜라보레터리를 씁니다. 콜라보면 COL, 콜라만 쓰게 되면 콜라보레터리가 나오죠. 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했다면 이곳에서 얘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자, 설치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앱 드라이브 새로 만들기에서 보면 더보기에 구글 콜라보레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콜앱이 나와요. 콜앱에서 IPYNB라고 하는 이런 그 확장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갖다가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기초 배우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했을 때, 자, 콜앱, 간단하게 콜앱 사용법, 여기 목차가 있고요. 섹션을 눌러주면 새 섹션이 나와요. 여기다가 샵이 하나 했을 때 써볼까요? 자, 1 파이썬 기초 하고서 엔터와 쉬프트 헤더, 엔터를 누르면 계속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 입력을 했다 라고 한다면 쉬프트 엔터 눌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파이썬 기초에서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코드에 대한 입력창 하나는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쓰레기통을 하면은 지워집니다. 파이썬 기초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 아래 빈 입력창이 있죠. 코드 입력창인데 내가 A는 2라고 하고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줄로 가는 거고요. Shift 엔터 혹은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혹은 요 삼각형 진행 버튼이 있죠. 진행 버튼을 누르거나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요 자리가 접속이 되면서 램과 디스크가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요거 잠깐 눌러 가지고 여기가 램과 디스크가 접속이 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요 콜앱을 접속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실행을 하면서 요 창, 접속 창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를 줄일게요. A는 E가 변수 2를 A에 넣어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A는 변수 2를 A에 넣어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메모리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장치 하나를 제가 이렇게 빈 상자라고 쭉 표현을 합니다. 비어있는 상자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얘가 메모리란 말이에요. 메모리, 다른 말로 램, 우리가 말하는 램 있죠? 램을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A는 E가 선언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E를 A에 넣어라, 그 얘기예요. 변수는 A고, 즉 요 하나, 메모리의 빈칸 하나를 A로 잡고 여기다가 E를 넣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지금 파이썬을 얘기하는 동안 뭐 x는 3을 x에 넣어라, 혹은 x는 뭐 파이썬 뭐 이렇게 코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코딩, 왼쪽은 언제나, 아니죠, 오른쪽을 언제나 왼쪽에 넣어라,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파이썬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A는 2가 됐어요. 엔터 해 가지고요, B는 3 넣어볼까요? B는 3. 자, 좀 작으니까 A는 2, B는 3을 넣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하게 되면, 엔터하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Shift 엔터하면은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얘를 C라고 할게요. C는 A 더하기 B 했을 때 C를 입력을 해도, C를 출력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C라고, 이건 뭐냐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식을, 이 결과를 메모리 C에 넣어라, 그 얘기예요. 3을 B에 넣어라,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C를 출력해라. 다른 말로 얘를 프린트라고 하죠. 프린트 C 하게 되면 C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볼까요? 처음맨이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맨 특별한 게 없이 에러가 납니다.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가 X는 처음맨 이렇게 되면 역시 에러가 납니다. 즉 문자 입력, 캐릭터형의 입력은 뭐냐면 X는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 하고서 처음맨, 이렇게 캐릭터형, 이게 문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따옴표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숫자인 경우는 따옴표가 없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넣어볼까요? Y는 파이썬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엔터 하고서요, X 더하기 Y 하면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Y, Shift 엔터 하게 되면 맨 처음 파이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Y에다가 가로 열고 곱하기 2. 자, 문장에 대해서 수식을 넣는다면 맨 처음 파이썬 두 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이 자리에다가 방금 얘기했었죠. Z라고 할게요. Z는 X 더하기 Y는 2 하고서, 자, Z를 해볼까요? Z, Shift 엔터 실행하면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혹은 Z 정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프린트 가로 열고 Z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된다면 되겠죠. Z를 내가 따옴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Z 자체가 뭐죠? Z 자체가 변수기 때문에 변수를 따옴표로 하게 된다면 이 Z 자체를 출력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Z를 지우고 Z 값을 불러와라, 메모리 Z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처음맨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처음맨입니다 라고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서 파이썬 수업입니다 라고 하고서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코드와 텍스트에서 제가 텍스트 한번 넣어 볼게요. 1.2 하고서 연산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1 이라고 하는 거에는 내가 6을 넣고
number2라고 하는 변수에는 7을 넣습니다. 했을 때 num1 더하기 num2, 자, Shift 엔터 하게 되면 13이 나와요. 자, 그런데 num1 빼기 num2를 하게 되면 과연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명령어에 대한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썬 함수를 넣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수식으로만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행에 대한 결과만 나옵니다. 즉 이게 파이썬 함수가 들어가야죠. print라고 하는 걸 묶고, 여기도 print로 묶습니다. print로 묶고 하고서 Shift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num1 곱하기 num2도 있고요. num1 나누기 num2도 있고요. 목 num2, 이거는 목 num1 나머지 num2도 있고요. num1 제곱도 있어요. 이거는 엄청 커지겠는데요. 자, 볼까요? 쭉 해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프린트 여기까지는 했죠.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42, 67에 42가 나왔어요. 그런데 7분의 6, 0.857, 7분의 6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7분의 6의 몫은 0일 거고요. 7분의 6의 나머지는 6이 될 거고요. 와우, 이번에는 6의 7승은 이렇게 되겠네요. 2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2와 3을 가지고서 한다면, 자, 좀 더 보기 좋겠죠. 2의 3승이니까 2, 4, 8, 그죠? 8이 되었고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연산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목, 나머지, 얘는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거 샵이죠? 샵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나는 알지만 컴퓨터는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투명 망토를 씌우는 주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필기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샵을 붙여서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파이썬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넘파이랑 판다스, 매플로립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슬라이싱, 그 다음에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개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큰 역할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슬라이싱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해가지고요, 1.3 할 차례죠. 슬라이싱,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에 리스트 형태로 1, 2, 3, 4, 5, 6, 7, 8, 9, 8까지 9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걸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 다음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이름을 문자열을 한번 넣어볼게요. Firstman Study라고 제가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print A라고 할게요. print A와 자, print B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rint A는 자, print A와 int print B를 하게 되면, 예, A는 이렇게 1부터 9까지, print B는 firstman study라고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쭉 한번 넣어볼게요.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인덱싱이라고 해가지고요, 리스트 값.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이제 리스트라고 부르는, 잠시 후에 설명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스트를 제가 지정을 했어요. 리스트 안에 파이썬 10이라고 입력을 했었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글자는 0번째예요. 1번째가 아니라 0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글자가 1번째,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띄어쓰기도 번째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print A의 0번째, 리스트 0번째를 뽑아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0번째가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예. 자, 여기에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리스트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얘가 0번째,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번째로 여기가 1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print A에 가령 이제 한 4번째는 몇이 나올까요?
자, 역시 요 리스트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얘가 되겠죠.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Shift 5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5가 나오겠죠. 밑에 있는 문자 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B에 대해서 두 번째 값을 불러볼까요? 그러면 0, 1, 2. 자, 역시 여기에서요 0번째, 1번째, 2번째가 여기에 있죠. 그러므로 R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R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요 A에서요 자 2부터 4까지를 뽑겠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요 0, 1, 여기가 2죠. 3, 4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3, 4,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3, 4, 5인데 5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슬라이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어디서부터 이상 어디 미만입니다. 요 미만에 주목해야 됩니다. 미만 그 다음 간격이 되는 거예요. X 이상 Y 미만 몇 칸 간격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싱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상 미만 간격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2부터 4였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부터 0, 1, 2부터 2, 3, 4인데 4 미만이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2, 3, 4, 4 미만. 그래서 3과 4 얘만 찍힌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요. 프린트 A에서요. 2부터 어디까지? 8개까지 두 칸 간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8 미만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두 칸 간격 자 3하고 한 칸 띄고 요거 한 칸 띄고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 5, 7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 프린트 A에서요 모든 것점 4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자 0, 1, 2, 3, 4 미만 자 4 미만 얘네 빼고 여기만 나오겠죠. 0, 1, 2, 3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0, 1, 2, 3, 4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린트 해가지고요 역시 A에서요 4부터 끝까지 이렇게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갑니다. 0, 1, 2, 3, 4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 6, 7, 8, 9 요만큼이 출력이 되는 거를 여기에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여기에 있는 그 스트링 값, 문자열,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문자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에서 2부터 역시 8까지 3칸 간격으로 가볼까요?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First Man Study에서 2부터 8까지 해서 3칸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있습니다. First Man Study가 있어요. 0, 1, 2, 0, 1, 2 여기가 되겠네요. R부터 2, 3, 4, 5, 6, 7, 8 띄어쓰기까지네요. 그쵸? 3칸 간격이었네요. 3칸 간격이니까 처음에 R 찍히고 다음에 하나, 둘, 셋 M이 찍히고 하나, 둘, 빈칸 찍히고 그래서 여기는 RM 빈칸 이렇게 찍힌 거예요. 자, 문자열도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잠깐 수정 좀 해볼게요. 이게 슬라이싱에다가 얘를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리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리스트가 있으면은 1점 요거랑 이어서 하면 좋겠네요. 딕셔너리라고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는 우리나라 말로 뭐죠? 사전이죠, 사전. 얘는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 값, 이렇게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뭐 가령 딕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요. 키는 1, 값은 A, 키는 2,
5의 키값은 2까지 키 밸류 이렇게 했어요. 변수를 잘못 썼네요. dir이 아니라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 언더바 2는 다른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는 쥐죠. 인, 호랑이, 묘, 토끼 이런 식으로 한번은 정의를 해봤어요. 숫자는 그대로 가는데 문자는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붙인다 그랬죠. 자, 얘를 콜론으로 바꾸고요. 프린트 딕 얘와 프린트 딕 언더바 2두 개를 같이 출력을 해보면 딕과 2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프린트를 하고요. 딕에다가 세 번째 값은 뭐였을까요? 딕에 3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가 아니죠, 지금은. 자, 여기에 딕셔너리 여기 있죠? 얘는 키 값을 얘기합니다. 요거 1, 2, 3, 4 요거에 해당되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3에 해당하는 밸류는 C잖아요. 그쵸? 그래서 C가 찍히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에다가 이게 6은 프린트가 아니죠. 자, 딕에 6을 F로 놓겠다 라고 하고서 딕을 다시 해보면 6이 찍힌겠죠. 6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딕 6 여섯 번째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추가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은 간단하게 파이썬 이론이지만 여러분들이 넘파위와 판다스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목을 여기다가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텍스트를 삽입해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 제목은 이 제목대로 가고요. 제가 제목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새 섹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포매팅 자료의 입출력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변수 num1에다가 내가 5를 넣고요. 변수 num2에다가 num2에 7을 넣었습니다. 자, 포매팅의 개념을 잠깐만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변수가 들어갈 부분은 따옴표를 하고서 점 포맷입니다. 포맷 하고서 가로 열고 닫고 이런 형식을 띄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대로 갖다 놔볼게요. 프린트 하기를 첫 번째 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점 포맷 하고서 변수 이름 num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hift F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수 넘버 5. 자, num1에다가 5가 num1에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수, 아까 첫 번째 수 따옴표 속에 있는 요 중괄호 있죠? 따옴표 속에 있는 요 중괄호는 언제나 변수가 들어갈 자리는 중괄호를 표현하고 중괄호가 들어갈 때는 언제나 여기에 따옴표를 묶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 얘에 들어갈 것은 뒤에서 찾는 거죠. 포맷, 가로 열고, 요 변수, 요게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프린트 두 번째 수, 제가 그냥 글자를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모양 그대로 이렇게 하고서 포맷 하고서 가로를 열고 num2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7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7 하니까는 어색하니까 요 앞에다가 내용 써는 거죠. 두 번째 수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보기는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 설명할 때 5와 7이 이게 한 번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5를 넣고 내가 7을 넣고 내가 10을 넣고 내가 원하는 수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넣어볼까요? 프린트 첫 번째 수 하고서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x라고 하는 변수에 input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하기를 입력한 숫자는 하고서 조금 전에 했었죠. 무엇 입력한 숫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입력한 숫자는 무엇 하고서 점
포맷 하고서 가로 열고 뭐였지 아까? x가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수 내가 5를 넣었어요 하면은 입력한 숫자는 5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굳이 파이썬을 이렇게 길게 늘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얘를 한 줄로 만들 수도 있어요. x라고 하는 변수에 input 하기를 첫 번째 수라고 해서 넣고 프린트 하기를 포맷 하고서 x. 자, 이게 될까요? Shift 엔터 한다면 첫 번째 수 내가 5를 넣었습니다. 5를 넣었습니다. 엔터를 하게 되면 입력 숫자는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y 값을 넣어볼게요. y는 input 해가지고요. 두 번째 수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입력한 숫자는 이거와 또 요거가 되겠죠. 그 다음 포맷 x와 또 y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입력한 숫자는 입력한 수 5 첫 번째 수 됐고 두 번째 수 7 넣었어요. 입력한 숫자는 5와 7 나왔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두 수의 합은 역시 변수가 들어가고 점 포맷이 되겠죠. 포맷 하기를 x 더하기 y가 하면 되는 겁니다. x 더하기 y. 자, 이게 과연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수 5, 두 번째 수 7 했을 때 입력한 숫자가 5, 7? 자, 5와 7을 더했을 때 57이 나왔네요. 왜 57이 나왔을까요? 그쵸? 이 5와 7은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입력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숫자를 썼지만 파이썬은 무조건 문자로 인식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입력받은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실수를 쓰건 숫자를 쓰건 분수를 쓰건 간에 컴퓨터 파이썬에서는 얘를 문자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해가지고 분명히 나는 숫자라고 했지만 이건 내가 넣은 글자잖아요. 문자라고 해도 되고 입력한 나라는 해도 5, 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게 입력했던 건 무조건 입력한 수 내가 5를 넣었지만 5 모양의 문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처럼 생긴 그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숫자로 바뀌어야 돼요. 통째로 인티저 값 숫자로 얘를 묶어주는 거예요. 얘를 묶고 그 다음 얘도 int 똑같이 묶고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 입력한 수 첫 번째 수가 있죠. 얘가 통째로 가로로 묶였잖아요. 가로로 묶여서 요게 이렇게 가가지고 int 값 정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얘도 통째로 묶여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자라고 했지만 얘가 통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한 숫자 여기는 숫자 5와 숫자 7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Shift 5를 하게 된다면 얘는 입력한 수 5와 입력한 수 7을 하게 된다면 얘는 12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자를 출력하는 방식을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매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코드를 불러오고 이 내용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다른 식으로 제가 출력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입력한 숫자는 하고서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포맷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요. 입력한 숫자는 하고 변수가 들어가기 전에 쉼표 하고서 x, y. 자, 이렇게 하고 x, y.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두 수의 합은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숫자의 합은 5, 두 번째 숫자는 7 이랬다면 두 숫자는 5,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쉼표가 찍히지가 않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얘를 다시 따옴표로 묶는 거예요. 따옴표로 묶고 그 다음에 변수죠, 얘가. 자, 변수는 반드시 쉼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 5와 7이 입력이 됐었을 때 이렇게 5, 7, 12 하고서 제가 또 다른 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쉼표하고 입니다 하게 된다면 요 구분기호 쉼표 갖다가 변수와 문장을 구분해 준다고요. 요거를 기억해주고 Shift 엔터 한다면 5와 7을 넣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포매팅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기본 입출력에 이어가지고요, 모듈과 메서드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섹션 하나 추가해 가지고요, 샵을 2개를 하고 1-3 모듈. 자, 모듈과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모듈은 뭐냐면, 자, 함수, 변수, 클래스, 메서드 등을 모아놓은 파일이에요. 여기에 방점은 모아놓은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는 4가지 모듈을 앞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할 랜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들어갈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립, 얘네들은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어딘가에, 자, 구글 콜앱 어딘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호출한다는 거예요. import random, import numpy, import pandas 이래가지고 필요한 것을 불러오는 개념이고요. 메서드는 뭐냐면, 자, 모듈에 종속되어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모듈을 내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모듈을 랜덤을 가지고 왔으면 랜덤 모듈에 딸린 메서드 함수, 초이스를 하게 되면 초이스에 해당하는 명령을, 어떤 함수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 numpy를 불러오게 되면 numpy에 딸려있는 메서드 함수인 min, 평균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pandas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왔으면 이 모듈에 따른 메서드 시리즈를 갖고 와가지고 이 뒤에 있는 실질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명령어들, 얘네들을 메서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range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 range x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x 미만, x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p, q라고 합시다. p, q라고 한다면 얘는 p 이상, q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을 가지고 온다,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을 가져오는 명령어가 import예요. import. 제가 랜덤 모듈을 가지고 와 볼게요. 변수 하나는 lot이라고 할게요. 방금 얘기한 range 46이라고 할게요. 자, 46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자, 샵 해가지고 0에서부터 45까지의 수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프린트 하기를 random.choice 이렇게 쓰는 거예요. lot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게요. 그러면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ift Enter 하게 되면 40이, 아까는 40이었죠. 지금은 19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개의 숫자를 뽑고 싶단 말이에요. 샘플, 여기에서부터 5개를 뽑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자, 여기 숫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 썼던 포맷 형식을 이용해 볼까요? 여기다가 숫자 5개는 하고서 이렇게 된다고요. 콜론을 하고서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숫자 5개는 출력과 함께 문장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로또가 5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였던 것 같은데, 로또가 떠오르네. 6개 하면 여기가 6개가 돼야 되겠죠. 6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부터 46이라고 그랬으니까는 1부터 해야 되겠죠? 1,46 이러면은 정확하게 이 0은 안 나올 거고요. 1에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1부터 45까지의 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가지고 6개 숫자, 여기다가 6개 숫자, 로또 예상 번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달의 로또 예상 번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lat2라고 지정을 할게요. lat2는 random.sample choice가 있었죠? 말고 t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rand 변수 1, 45, 요게 1 이상 45 이하, 여기는 이하가 되는 거예요. randint는 뭐냐면 숫자 하나, 여기에서부터 숫자 하나를 가지고 올 때 randint를 씁니다. 자, 그랬을 때 프린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역시 프린트 lat2를 한번 출력을 해본다면 lat2가
하나가 나오겠죠. 29.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한번 실행해 본다면 31.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는 세 가지 메서드를 한번 연습해 봤어요. 초이스, 샘플, 랜드 INT. 자, 세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런 랜덤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if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if 조건 땡땡, else 땡땡, 그 다음에 요 줄을 칼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요 줄을 갖다가 우리는 코드 블록이라고 하고요. 아래 요 간격, 동일한 간격. 일단은 if 조건 땡땡, else 땡땡. 자, 시언어랑 은근히 비슷하죠. 자, 모든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면은 뭐 거의 그 if 함수의 예제는 비슷하죠. 자,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input 하고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넣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기본적으로 input 숫자 입력하세요. 디폴트로 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요거는 갖다가 문자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얘를 통째로 뭘로 바꿔줘요? 숫자로, 인티저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숫자가 num에 들어가겠죠. if num이 나눠서의 나머지가 무엇과 같다면 0과 같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얘를 붙이는 게 더 일반적이죠. 자, 요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요거 있었죠? 요거는 나머지라는 의미였어요. 조금 전에 아니면 전 시간에 제가 수업을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나누기,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나머지, 목을 설명할 때 얘는 나머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2로 나눠서의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한다면 프린트 하기를 나눠서 0이 됐어요. 2로 나눠서 0이 됐어요. 그럼 뭐죠? 짝수. 저는 계속 작은 따옴표를 표현했으니까는 작은 따옴표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린트 하기를 홀수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를 내가 만약에 5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 홀수, 5가 홀수인가요? 맞죠? 그러면 입력하세요 하고서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입력하세요 하고서 6 하면은 짝수 됐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아니면 전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입력한 숫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입력한 숫자 쉼표 num은 은 짝수 이렇게 된다고요. 자, 뭐였냐면 이 변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 문장을 따옴표로 묶고 변수 앞에 쉼표, 뒤에도 문장이 있다면 앞 역시 뒤로도 쉼표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포매팅하는 방법이 다른 것도 있었죠. 해볼까요? 입력한 숫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숫자 무엇은 무엇는 혹은 은 홀수 하고서 점 포맷 하고서 변수가 들어갑니다. num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은가요? 자, 내가 5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입력한 숫자 5는 은 홀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혹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Shift 엔터 해가지고요. 얘는 8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입력 숫자 8은 짝수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입 출력하는 방법을 익혀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변수 값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if로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게요. 자, 중첩 if 함수는 뭐냐면, 요렇게요, if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아까는 if와 else 2개였죠. 여기서 가운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if 조건 하나, if 조건 둘, 다른 조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등등, 아까 있었던 거는 요거랑 요거였죠. 가운데 다른 조건들이 끼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랜덤하게 숫자를 하나 뽑을게요. 가령 뭐 1부터 10까지 중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가운데 어느 거를 컴퓨터가 뽑았을까? 내가 이게 맞춰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컴퓨터 숫자보다 높거나 낮거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가지고 그 문제를 맞춰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모듈을 불러옵니다.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랜덤 아까 랜드 int라고 그랬죠? 1부터 10까지 my라고 하는 변수에는 입력 받읍시다. 1부터 10까지 어떤 수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입력하게 되는 수는 자동으로 문자라 그랬죠. 그러므로 int로 묶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int로 묶고 이렇게 되면은 int로 묶여서 여기서 내가 어떤 값을 입력받게 되면 그게 my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면 되겠죠. if 만약에 컴에서 나온 숫자가 만약에 5였어. 그런데 내가 뽑은 게 3이야. 내가 뽑은 게 my가 3이야 라고 한다면 더 커야 되겠죠. 그보다 큰 수입니다. 큰 수입니다. elif 컴은 5인데 내가 말한 건 7이야. 그럼 그보다 작은 수겠네요. 그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딱 맞았다. 맞췄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하게 된다면 1부터 수까지 어떤 수가 나올까요? 내가 4를 눌렀어요. 그러면 그보다 큰 수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그럼 다시 해봐야겠네요. whil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지고 while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함수가 있습니다. while 함수는요, while 조건, 아까 if 조건이었죠? while 조건 땡땡, 조건에 맞으면 돌아라. 그런데 여기 코드 블록이라고 했고요. 여기 이 위치는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간격, 똑같은 방법이고요. 근데 while true라고도 있어요. while true, 맞으면 돌아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돌아라. while true에서 continue 브레이크가 있어요. continue를 만나면 다시 위로, 브레이크는 아래로. continue를 만나면 위로 가고요. 다시 while 문으로 가는 거고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while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while을 하고서요, 위의 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의 문장을 컨트롤 C 해가지고요,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랜덤을 가지고 오고 숫자를 뽑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while이 들어가겠죠. while 조건 땡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조건이 있을 수가 없겠죠. 뭐냐면 숫자가 하나가 나왔어. 조건은 if 문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조건이 필요 없으니까 이럴 때는 true가 됩니다. true 하고서 true 땡땡. 여기에서 잠깐만요. while이었으니까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줄이 맞아야겠죠. 그 다음에 break.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수가 나올까요? 내가 5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작은 수입니다. 1? 그러면은 그보다 큰 수입니다. 3? 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큰 수입니다. 4인가 보네요. 4. 그러니까는 맞췄습니다까지. 이렇게 하니까 종료가 되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4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컴의 숫자가 4가 뽑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되기를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도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현재 5를 넣었어요. 자, 5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컴은 4고 나는 5야.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해당되게 된 거예요. 컴은 4고 나는 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보다 작은 수가 됩니다. 하고서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while 문이 있고요. 여기는 절대로 줄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쭉 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while true였을 때 쭉 진행이 되다가 아까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줄이 없네, 브레이크도 없네, 같은 줄 상에서 브레이크나 없어요. 다시 처음으로 가야죠.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어떤 수가 나올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했으면 여기에서 또 없네 하다가 만약에 4 맞췄습니다가 나오게 된다면 맞췄습니다 하고 나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브레이크로 같은 줄에 있잖아요. 여긴 또 자, else에 대해서 또다시 여기는 또 같은 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췄습니다 하고서 같은 줄이 브레이크를 만났지요. 제일 처음에 while문을 소개를 할 때 while문은요, while true는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나오면 무한 루프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나서 종료가 된다. 이렇게 while true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느꼈겠지만 while문을 통해서는요, 정말로 재미있는 질문들,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1부터 입력받은 수까지를 출력한다. 변수 firstNum을 1로 정의를 했어요. my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자, int를 묻고 input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출력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입력받은 얘는 문자기 때문에 int를 만나면서 숫자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게 num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if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1부터 어디까지? 자, while 조건문이 되는 거죠. while 조건. 만약에 first num이 myNum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myNum보다 작거나 같아. 땡땡. 프린트 하기를 1을 출력을 하라고요. 그 다음에 first num을 갖다가 first num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이 있습니다. 내가 입력받은 거는 내가 만약에 5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이 5보다 작거나 같나요? 맞죠? 그러니까 프린트 1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이 그 다음에 1이 언제나 오른쪽을 해서 왼쪽에 집어넣으라 그랬죠? 오른쪽 1이었습니다. 1을 더했네요. 이제 얘는 이제 2가 되었어요. 2가 올라갑니다. 아직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계속 끝날 때까지, 조건에 맞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가 됐어요. 얘는 이제 2가 됐죠. 2가 5보다 작거나 같나요? 계속 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1부터 5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가능한 거죠. 얘가 first num을 지금 1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자, int에다가 input 해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출력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된다면 될까요? 자, Shift 5 엔터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력할까요? 나는 5부터 할래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출력할까요? 10까지 할래요. 하면은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겠죠.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서 보니까 이게 또 응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입력받은 숫자를 n번 반복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내봤어요. 자, 볼까요? 여기서 내가 입력받은 숫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는 걸 있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될 것 같지요. 우리 지금은 변수 때문에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입력받은 숫자를 x라고 할 거예요. x를 n번 반복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x는 int input이 되겠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n은 뭐냐면 int input 몇 번 반복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hile 하려다 보니까 자, 조건이 몇 번 반복할까요가 내가 막 5번을 하고 싶어요. 그럼 1, 2, 3, 4, 5란 말이에요. 10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0 아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교하고자 하는 몇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5, 6, 7, 1, 2, 3, 1, 2, 3, 4, 5 그죠? 그러니까 초기값이 지정이 되야겠네요. 자, num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내가 1로 지정을 할게요. while에서 num이 작거나 같다 n번이었죠? 내가 5번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하, 여기다가 콜론을 붙이고요. 프린트 하기를 x를 프린트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um은 num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결과를 놓고 볼게요. num에 대해서 내가 5라고 하겠습니다. 5라고 하고요. 몇 번 반복할까요? 4라고 하니까 5가 4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를 그러면 문자도 되겠죠? 이번에는 문제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문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사해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num1 int가 있으면 안 되겠죠? int 빼고 자, 입력카드 이렇게 되겠죠. 문자를 입력하세요. 문자를 입력하세요. 몇 번 반복할까요? 요거는 몇 번은 n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출력을 하세요 했을 때 입력받을 문자 처음엔 하고 몇 번 반복할까요? 4번 엔터 하게 되면 처음엔이 4번 찍히죠. 이 경우는 x를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처음 얘기한 그대로 따옴표가 돼버리면 문자 x 그 자체가 출력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변수 안에 있는 x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를 응용한다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게임 같은 걸 할 때 포수가 자, 저 참새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몇 발 쏠까요? 5발. 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글자를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while문입니다. 조건이 들어갈 때는 while 조건 땡땡 하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while true 하고서 그럴 땐 조건이 아래에 있겠죠. 아까 같이 if문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while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함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함수죠. for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or 변수 in 컨테이너 땡땡, for 변수 in 컨테이너 땡땡.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줄은 역시 줄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for 변수 in 컨테이너, for 변수 in 컨테이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컨테이너 벨트 있죠? 컨테이너 기다란 벨트에 이게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상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게 끝에서 또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컨테이너를 상상하면은 뭐 틀림이 없을 거예요. for 변수는 제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게요. in 그럼 맨 처음 파이썬을 썼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기를 name 변수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출력을 하게 되면 맨 처음 파이썬, 자, 이 컨테이너 안에 맨 처음 파이썬이 실려 가지고 하나하나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or name in container 이럴 때는 for 변수 name을 쓸 거를 다른 걸 할까요? x라고 할게요. in name. 자,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맨 처음 파이썬이 실려 있잖아요. 하고서 print x를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맨 처음 파이썬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 맨 처음 파이썬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출력이 되는 걸 보는 거고요. 요거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 맨 처음 파이썬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name, 얘 자체가 또 컨테이너가 되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맨 처음 파이썬이 실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x의 맨 처음 파이썬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자, 뭔지 알듯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for 변수를 갖다가 내가 x를 놓을게요. in range 기억나나요? range 5라고 할까요? 5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죠? 5는 프린트 x를 뽑아볼게요. 5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은 0부터 5 미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레인지 안에는 0, 1, 2, 3, 4가 들어있겠죠. 컨테이너 벨트 안에 0, 1, 2, 3, 4가 있어요. 얘가 차례로 x 속에 들어가는 거죠. x에 처음에 0, 그 다음 1, 2,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콜론이 빠졌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0, 1, 2,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뭐 2부터 5까지다, 2부터 뭐 8까지다 그러면은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부터 7까지가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럼 내가 10까지 해볼게요. 10까지 해서 Shift Enter를 한다면 아하 0, 1, 2, 3, 4, 5, 6, 7, 8, 9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10까지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4까지만 해볼게요. 0, 1, 2, 3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3까지 내가 초기값을 지정해 줄게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임의로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sum은 sum 더하기 x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언제나 오른쪽을 한 다음에 왼쪽에 더하라 그랬어요. 오른쪽을 한 다음에 왼쪽에 넣어라. 오른쪽을 해서 왼쪽에 넣어라. 자, 컨테이너에서 0이 갑니다. 0 갔어요. sum이 현재 0이죠. 0 더하기 0은 1. 1이 갔죠. 2가 갔죠. 그래서 결과를 놓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프린트가 아니라 sum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0, 1, 3, 6. 왜냐면 0은 제일 처음에 0이 갔어. 0 더하기 0. 그 다음 갔습니다. 이제 1이 됐죠. 1이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0 더하기 1은 1 됐어요. 그 다음 이제 2가 갑니다. 1 더하기 2, 3이 됐어요. 됐죠. 이번엔 여기가 3이 갑니다. 3 더하기 3,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계속 얘기했던 얘를 만약에 요 for 함수를 하게 되면 언제나 요
줄을 지키라 그랬죠. 줄에 살고 줄에 죽어요. 자, 그럼 이 줄을 내가 얘를 앞으로 뺐단 말이야. 앞으로 뺐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얘가 같아졌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끝나게 되면 아래가 실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 끝나게 되면 6까지 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다른 줄이네. 여기는 다른 줄이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처음에 0이 갑니다. 0이 올라갔어요. 0이 갑니다. 현재 썸은 0이에요. 0 더하기 0은 0. 내려가려고 보니까 다른 줄이네. 다른 줄이네. 그래서 얘를 할 수가 없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1이 된 거죠. 1이 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잠깐 살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0가지의 합을 구하시오. 프린트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 10가지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합을 구하시오도 되는 거예요. 입력한 숫자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러니까 입력한 숫자까지 합 여기겠죠. 10가지 합의 요 10, 이 부분을 내가 입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my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int로 하고서 input 해가지고 어디까지의 구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프린트하기를 요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맷을 이용해서 n까지 합을 구하겠습니다 인 거죠. 포맷하고서 변수는 뭐였죠? mysum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인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mysum 더하기 1이 되겠죠. 이 range라는 건 어떤 수 x 미만까지였으니까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따옴표를 넣고 가로를 닫는 게 빠졌네요. 자, 그랬을 때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역시 한 4가지 합을 구해볼까요? 4가지 합을 구하겠습니다. 10. 4가지 합은 10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Shift 엔터 하기를 어디까지 합을 구할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까지 하면 알겠죠? 55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호함수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구구단입니다. 구구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겠다고 무슨 책을 보거나 찾아보면 늘 나오는 예제예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q 구구단을 구하시오. 구구단을 합시다. 구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x in 자, 2단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하니까 2는 멈춰 있고 1, 2, 3, 4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레인지에 넣으면 되겠네요. 1 이상 보통 10이죠. 10이면은 9까지죠.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서 자,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하기를 이번에는 포맷 요거 갖다 해볼게요. 이거 곱하기 변수는 변수가 되는 거고 점 포맷 이렇게 되는 거죠. 포맷 하기를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점점점 9는 18. 그쵸? 하나하나 갑니다. 2죠. 처음에. 두 번째 거는 x였죠. 그 다음은 2 곱하기 x죠. 자, 실행을 해보면 그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2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구단, 전체 9구단을 다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은 복사해 가지고 볼게요. 전체 9구단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9구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2단, 3단, 4단, 얘가 지금 현재는 2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단, 4단, 5단, 6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뒤가 아니라 2단이니까 앞으로 가겠네요. 자, for y라고 할게요. for in range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그리고 9단까지가 될 거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2가 2단부터니까 여기는 y단부터 x단까지 요게 y 이렇게 되겠네요. 하게 된다면 자, 볼까요? 어떻게 되나? 2단부터 1은 2, 4, 3일은 3, 4, 5, 6, 7, 8, 9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처음에 2가 내려가죠. 2가 갑니다. 2가 갔으니까 현재 y는
2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인 상태로 이걸로 가는 거죠. 이제 y는 2잖아요. 아까 2단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아까 2단 다 됐잖아요. 그 다음 2단 다 끝났단 말이에요. 2, 9, 18까지 갔으니까 내려갔다가 없으니까 올라가야죠. 이제 컨테이너에 3이 들어갔죠. 3, 아까 요 자리가 이제 3으로 바뀐 거죠. 4로 바뀐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9구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단, 3단, 4단, 9단은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프린트 하기를요, y단입니다, y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2니까는 2가 내려왔어요. 2단입니다 하고서 쭉 진행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단입니다. 어떻게 되나 볼까요? 하게 된다면 2단입니다 하고서 진행되고, 3단입니다 진행되고 하고서, 그런데 2단입니다 하고서 다 끝나고서 여기 띄고 싶어요. 띄고 싶네. 3단입니다 하고서 띄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엔터 하고서 프린트 하기를 백슬래시는 한 줄 띄기, 이렇게 해서 한 줄 띄기라는 명령이죠. 한 줄 띄어라. 그래서 이게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요 포함수에 걸쳐 가지고 요 라인에 걸쳐서 한 줄 띄는 거죠. 띈 다음에 없으니까는 다시 올라가서 n단입니다. 자,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하니까는 이렇게 띄어지죠. 각 단위입니다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줄을 띄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포함수가요,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은근히 헷갈리기도 하고, for 속에 for를 넣고, for 속에 for 속에 for 속에 for를 넣고, 이렇게 포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거기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샵 3하고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두 가지예요. 3.1 해가지고 매개 변수가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또 하나 3.2 하고서요, 매개 변수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자,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제 문제를 한두 개만 풀어보고서 바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수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함수의 개념 알죠? 인풋이 있으면 펑션 함수가 있고, 펑션 f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와요. x를 넣었을 때 어떤 함수에 의해서 fx가 나온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a를 넣었을 때 f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만약에 2를 넣었어요. 근데 함수가 2x야. 그러면은 fx는 2x, 그러니까 2 곱하기 x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와 3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dd x, y,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x는 2, y는 3이 있어요. 여기다가 함수 이름을 x, y라고 할게요. x 더하기 y. 그럼 2와 3을 넣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dd 가로 열고 x, y 하면 x에 2가 있고 y에 3이 있으니까는 5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definition, 함수 이름, 인자,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return 결과, 헷갈리죠? 자, definition 함수 이름, 인자 혹은 매개 변수, 실행문 있고 return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definition 함수 이름 제가 hi라고 할게요. hi 하고서 매개 변수 인자 없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프린트 하기를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Shift 엔터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뭔가 이게 쿵작쿵작 진행을 하다가 내가 hi라는 걸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hi를 불러오니까는 안녕하세요 처음엔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hi 하고서 Shift 엔터 하면은 두 번 나오겠네요. 이건 아주 간단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역시 hi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 이러면 definition 반복되는 문구, 함수 열고 닫고 내용을 쓰면은 그게 끝인 거예요. 참 쉽죠?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있는,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definition. 자, 합이라고 하는 함수를 해볼게요. 매개 변수가 있고 num1과 num2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sum은 num1 더하기 2라고 할게요. 아하, 여기 또 콜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이라고 그랬죠? return 값을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num1, num2가 없네요. 아래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x 값을 갖다가 내가 int 하고서 input 첫 번째 수, y는 input int input 하고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출하기를 합을 불러오기를 합에서 x와 y를 가지고 가라, x, y 값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매개 변수라고 그랬죠? x를 매개로 해가지고 num1으로 가는 거고요, y를 매개로 해서 num2로 가는 거예요. 계산을 했네요. 리턴 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합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하면 되겠죠. 프린트하고서 두 수의 합 쉼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계속 얘기했다. 이게 변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두 수의 합 x 플러스 y가 썸이 1로 오는 거죠. 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수 5, 두 번째 수 3 하게 되면 두 수의 합 8.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의 구조는요, 그냥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definition, 함수 이름, 매개 변수 인자, 그 다음에 뭔가 실행이 되고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에 대해서 이렇게 리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리턴 값 썸이 1로 가서 치환이 되는 거죠. 합 x 더하기 y가 썸으로 치환이 돼 가지고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뭔가 한번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반복해서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첫 번째 합,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해가지고 더하는 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반복하기 위해서 while true문이 있었죠? while true. 물론 while 하고서 조건문이긴 하는데 지금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while true가 되는 거예요. while true에서 자, 모든 거는 다시 또 두 칸씩 앞으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while true 하기를 continue break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날까요? 자, 영상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이 내용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설명했었던 while true문을 잠깐 보고 오는 것도 될 것 같아요. stop이라고 하는 변수에 int input 하기를 계속은 1, 중지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따옴표를 넣고 따옴표를 넣고 이렇게 했어요. 자, if 만약에 stop이 1과 같다면, 자, true, 여기서 while 조건문을 쓰지 않고 true를 쓴 이유는 if가 있다는 얘기죠. 조건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stop이 1과 같다면 continue는 위로, while true가 continue를 만나면 다시 1로 가고요, while true가 stop을 만나면 여기 스탑을 하니까 헷갈리네요. 이거 스탑을 하지 맙시다. 얘는 뭐 answer? 자, answer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answer가 1과 같다면 continue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else, 그렇지 않다면 break를 만나면 나가라 그랬죠. 이렇게 함수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수 4, 두 번째 수 6 했어요. 빙, 합이 났어요. 계속할래요? 중지할래요? 나는 계속할래요. 또 물어보겠죠. 첫 번째 수 5, 두 번째 수 8, 13. 계속할래요? 중지할래요? 중지할래요? 하면은 브레이크를 만나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다음으로 나가게 되는, 보기 좋게 할 거면 여기다가 한 칸 띄고 한다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첫 번째 수 3, 두 번째 수 5, 8. 계속할래요? 중지할래요? 자, 이제 중지합니다 하면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고, if 함수도 있고, while에 따른 continue와 break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논리 함수를 활용한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파이썬에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에요. 파이썬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봤다면 아마 우스울 거예요. 그럴 만큼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들만 쭉쭉쭉쭉 치고 나갔어요. 하지만 파이썬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조차도 헷갈리고 버거울 수 있거든요. 코딩 공부하는 건, 영상을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면서 멈추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기초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부터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지금처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쭉쭉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